네, 키워드 정권 교체 될 수도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보겠습니다. 이란 무조건 항복하라 미 직접 공격 움직임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이 하메네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일단 그냥 지켜볼게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 정말 참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딱 이 시간에 여기에서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 30분쯤 이런 속보들이 속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냐? 트럼프 대통령 얘기예요. 이란의 공격 여부 아직 결정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랑 핵 합의가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아직 문은 열려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바로 이거예요. 이란의 공격 계획 이미 승인을 했다. 다만 아직 최종 계획은 보류한 상태다라는 속보까지도 같이 조금 전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지금 저희가 쭉 속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공격할지 말지 결정은 안 했는데 지금 즉각 언제라도 쏠 수 있어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정권 교체기까지 지금 꺼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관점은 네. 사실은 중동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이 일반론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남의 전쟁에 네. 미국이 희생하면서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G7 회의도 하루 땡길 만큼 가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명분의 문제겠죠. 왜냐하면 이란이 뭐 직접 미국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네. 자기가 한 발도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하자니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나 이런 게 효율적이었고 그렇다면 자신들도 생각하는 이란의 네.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도로 공격 승인까지 내가 했다. 네. 그러나 그거를 진짜 할지는 아직 유보적이다. 이렇게 네. 트럼프식 전술로서 그 최고도로 긴장을 끌어올린 다음에 아마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다만 그 안보회의 끝나고 나서 네타냐후하고 전화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야 이게 급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있다라고 합동 작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데까지는 아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러면 그거가 이란 하메인이나 네. 이란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협상의 길이 있는데 강력 항전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 미국에 공격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외부적인 정권 교체도 있지만 내부적인 아하. 상황을 통한 이런 그 레짐 체인지까지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얘기한다는 게 꼭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만 교체가 되는 거냐. 이게 내부에서 벌어지는 레짐 체인지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 고단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네. 지금 지능적으로 이 그런 어떤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여기까지는 최대한으로 지금 올려놨어.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앙일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이 볼까요? 핵협상 실망, 이스라엘 공습 성공에 트럼프 이란 공격으로 기울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카드의 어떤 위협 협박의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공격적으로 중앙일보는 지금 기울었다라고 지금 제목을 뽑았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백악관에서 자기 집무실에서 다른 유벤투스 선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you know, because things change. I mean, especially with war, things change with war. It can go from one extreme to the other. Well, I don't want to get involved either, but I've been saying for 20 years, maybe longer, that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네, 근데 이게 참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1초 전에 딱 결정할 거야. 근데 난 관여하고 싶진 않아. 근데 또 이란이 핵을 가지는 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기울었다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어차피 뭐 모든 일은 반반이죠. 하느냐 네. 안 하느냐인데 최대한 공격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이 핵 협상을 제의해 왔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일주일 네. 전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얘기하면서 그러나 또 너무 늦은 건 없다. 이런 또 그 뉘앙스를 풍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결정을 할 때는 그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5차에 걸친 핵협상을 거쳐서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이란 측에서 좀 더 진전된 게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피해갈 수는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제 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고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 판단, 그다음에 주변 참모진, 네. 그리고 전반적인 중동 정세를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거는 이란이 숙이지 않으면 방향성은 어쨌든 공격이다. 이스라엘과 같이 묻어서 가려는 작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실 양쪽이 다 아까 뭐 사실상 가능성으로 치면 반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란이 뭔가 전향적인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스라엘이랑 같이 가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란 공격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이미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을 했다. 그리고 이란의 핵 포기 여부를 지켜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고위 보좌관들한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워룸 상황실 회의에서 이 내용을 실제로 말을 했다라고 대략 1시간 있었던 요 상황실 회의에서 요 얘기를 했다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나는 끝간데까지 다 가있어. 아까 1초 전에 결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이 상황이다 라는 건데 이게 교수님 다 결정하고 이제 나는 1초 마지막 전에 딱 결정할 거야 이 얘기가 이란 입장에선 하메네이 입장에선 협박으로 분명히 들릴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전향적인 방향이 아니라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요, 이란은 NPT 회원국이에요. 네. 그 NPT는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는 조약이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핵을 보유하는 거는 핵 무기를 보유하는 거고 네. 이란 같은 경우는 뭐 핵에 평화적 이용도 있는 거 아니냐. 왜 우리한테 그러냐. 당신들은 이스라엘은 NPT 가입국도 아닌데 핵을 갖고 있지 않냐. 이제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국가들은 결국 다 그걸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걸 계속 개발하니까 미국이 우리와 이렇게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이제 말씀하신 의도도 그런 게 들어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북한 김정은이 내가 그래도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네. 뭐 제재 받는 건 받는 거고 우리는 막 러시아,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리도 거죠. 북한 쪽이 사실 생각이 나죠. 네, 당연히.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네. 그리고 강력한 실질적인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있잖아요. 강력한 이런 걸 통해서 협상 분위기를 만들고 그 협상을 미국이 주도해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그냥 적당하게 끝나면 안 되고 핵을 포기시키는 방향으로 나와야 네. 모양이 좀 쓰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다방면의 어떤 그런 포석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정세가 상당히 지금 복잡하죠.
이란, 미국, 이스라엘 사이에서 지금 이런 삼각으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라는 건데 저희가 다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말씀은 이런 게 사실 북한 봐라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련해서 실제로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란 핵시설 다음은 어디냐는 거죠. 김정은에 쏠리는 시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미국이 이란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안이 끝나고 나면 이란 핵시설 다음은 결국 북한에 눈길을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교수님, 이란 상황이 일단 종료가 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엔 실제로 미국이 이란의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뭔가 들여다보고 뭔가 개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편지를 보냈는데 네. 그 협상에 관한 핸드버 북한이 접수하지 않았다 신서를 이런 받지 얘기가, 않았죠.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네. 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반도 이 핵 문제가 이게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가 밀착이 되고 있고 벌써 2번에 걸쳐서 15,000명을 파병했는데 지금 그 쇼이구 국가안전회의 서기가 또 왔잖아요. 6,000명을 더 보낸다 그랬죠. 오늘이 사실은 전략적 동맹, 자신들 동맹 복원 1주년입니다. 이때 와서 또 공병을 보내겠다. 네. 그러면은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북러 관계를 좋지 않게 보지만 중국도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북중러가 이렇게 네. 엉켜지는 구도가 되는 거는 네. 미국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흐름 그리고 네. 특히 북한 것도 미국의 직접 타격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네. 공격을 하게 되면 네. 그런 걸 주면 두 가지가 있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다가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를 더 강화해서 네. 이 흐름을 끌고 가야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굉장히 관건적 선택의 시기죠. 그러면 북한 문제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쵸. 전 세계가 다 얽혀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이런 데와도 다 연계가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외교도 그런 쪽으로도 다 이게 연결이 돼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란 문제에 사실은 배후에 또 네. 중국의 강력한 지지가 있거든요. 석유 180만 배럴 정도 그 수출을 하는데 90%를 중국이 사요. 서방 세계는 못 가잖아요. 네. 이란 원유가. 그러니까 이런 밀접한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뭐 협상 시작한다 그래서 협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흐름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 북한 핵 문제를 네.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북한 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란 문제를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뭐 미국이 들어가니 많이 요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과도 다 연계가 돼 있는 문제인 거고 더 크게는 북한과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 다 연계가 돼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란 요 상황에 대해서 오늘 담화를 내놨습니다. 북한 외무성 담화예요.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의 암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공습은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완장을 무참히 짓밟는 극악한 침략 행위다. 단호히 규탄한다. 이스라엘 나빴어. 뭐 이 얘기를 지금 외무성 담화로 지금 내놨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북한 입장에선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이거 보고서 이란하는 거 보고서 아 우리가 조심해야겠네 할 수가 있고 더 오히려 이쪽으로 이스라엘 반 미국 쪽으로 더 나설 수도 있다는데 이거는 후자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방 국가라든가 특히 미국이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는 어쨌든 북한의 일방적인 개발과 도발과 NPT도 탈퇴했죠. 네. IAEA 사찰도 안 받죠. 전혀 지금 치외 법권지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네. 전 세계를 위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제 레짐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통제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은 암묵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저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 연대를 가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자신들은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주권 행위로서 핵을 개발하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저런 얘기인 큰 틀은 네. 미국과 궁극적인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다른 데가 없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을 둘이서 놔둬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미국이라는 국가가 좀 가운데서 해줬으면 좋은 거고 이 한반도 핵 문제, 특히 북핵 문제도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묻어가면서 그 소위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미국과 이렇게 뒷배를 가지고 대항을 하려는 그런 구도를 만들려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의 뒷배를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란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좀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관세 전쟁으로 안보가 이 경제 안보가 어렵고요. 지금 이 진짜 중동 전쟁으로 세계 진짜 안보가 또 어려운 상황이다. 이래저래 누란지 위험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